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49개를 비롯해서 총 17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를 기록했는데요. 땀과 노력으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남쪽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금메달을 따고서도 논란이 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축구와 야구입니다. 그 논란의 불씨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지난 9월 1일 한국의 남자 축구 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의 야구 대표팀도 일본을 누르며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의 민심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축구와 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축구입니다. 이토록 금메달을 간절히 원하며 응원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흥민, 이제 더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 금메달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번엔 야구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무수한 국제 경기를 봐오면서 한국팀이 일본에게 지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은메달 따기를 바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매우 상반되죠.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받을 수 있는 병력 특례 제도 때문입니다. 특히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력을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하필 해당 선수가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까지 보여서 병력 혜택을 위한 대표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력 특례 제도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남한에서 예술과 체육 분야의 병력 특례 제도는 45년 전인 1973년 3월에 도입됐습니다. 저개발 국가로서 국제대회 우승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게 절박했던 시기,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병력 특례 혜택을 줬던 겁니다. 1976년 양정모 선수를 시작으로 선동열, 박찬호, 박지성, 유현진, 기성용,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까지 포함해 숱한 체육인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았고요. 1990년대 세계 바둑계를 평정한 이창호 구단은 바둑계와 시민들의 탄원으로 1994년 병력 특례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한만의 독특한 대체 복무 제도인 병력 특례. 문제는 특례 혜택 기준이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뀌었고 여론에 따라 들쭉날쭉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병력 혜택을 받았지만 형평성 지적이 불거지자 5년 뒤에는 축구 월드컵이 특례 대상에서 빠졌고요.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하는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더라도 혜택이 아예 없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병력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데요. 대한체육회장과 병무청장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도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자주 언급되는 대안은 누적 점수제도, 이른바 마일리지 방식입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에 점수를 부여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충족하면 군 복무를 면제하는 안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활동 기간이 20대, 30대에 한정된 운동선수나 군 복무로 경력이 끊기면 재기가 불가능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은퇴 후에 군에 가거나 대체 복무를 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병력 특례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병력 특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위선양이라는 개념이 1970년대 산물인 만큼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올린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받지 못하느냐는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네, 사실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한다면요, 한 번쯤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느 청년들에게나 병력의 의무가 요구하는 희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지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을지 몰라도 국가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 병력 특례 논란의 불씨는 바로 여기에서 당겨진 것 같습니다. 남한의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절 수술, 그러니까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의사들이 수술 중단이라는 집단 행동을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한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강간, 근친상간, 유전학적 질환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과 해준 사람 모두 처벌받는 형법상의 죄인 겁니다. 2005년 조사된 낙태 수술은 하루 평균 1000건입니다만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치는 하루 평균 3000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암암리의 낙태 수술이 많이도 이루어져 왔던 거죠. 연간 1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이 중 합법적인 수술은 5%이며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연간 10건에 불과합니다.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돌연 낙태 수술 거부를 선택한 건 남한의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시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만연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여성과 인권단체들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나는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철회와 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논란은 뜨거웠는데요.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낙태를 의사와 임산부의 책임으로만 몰지 마라. 낙태하는 여성들에게 몸 함부로 굴린 거 아니냐 비난을 해대는데 그럼 나 몰라라 하는 애 아빠는 뭐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의사가 낙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돌팔이나 산파 수준의 사람들이 낙태를 하게 된다. 기본 도구도 없고 기본 약도 없이 대충 낙태를 하다가 죽어가는 여자들이 생길 것이다. 네, 여성이나 의사에게만 낙태죄를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낙태가 음성화되게 되면 여성들만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협회 반발과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남한의 보건복지부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남한에서는 아들을 선호해서 딸을 지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상당수의 낙태가 이루어졌던 건데요. 지금은 아예 성별이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다면 여성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